사실 이 9.11 테러는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영화로 나와도 이렇게 나오면 욕먹을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바깥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본토가 공격을 당했던 사건이죠.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상 최고의 현상금 수배, 자본주의의 상징인 쌍둥이 빌딩의 폭발,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인 9.11 테러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참고로 춘닥터는 9.11 테러에 관해 총 3부작으로 내용을 만들었거든요. 1편은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사살 작전인 넵튠 스피어, 그리고 두 번째는 9.11 테러는 도대체 왜 일어났으며,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조금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9.11 테러 그 참혹한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2001년 9월 11일 오전으로 시간을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9.11 테러는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영화로 나와도 이렇게 나오면 욕먹을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춘닥터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 사이, 그러니까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이잖아요. 2시간 사이에 총 4대의 미국의 민간 항공기가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죠. 보통 헐리우드 영화를 보더라도 사실 여객기 하나 납치해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는 액션 영화가 한 편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사실 저도 옛날에 종종 그런 90년대나 2000년대에는 헐리우드 비행기 액션 영화들을 즐겨서 봤었던 기억도 나는데, 단 2시간 만에 총 4대의 미국 민간 항공기를 동시다발적으로 납치한다? 오, 이거는 정말 시작부터 남다른 스케일을 알리는 그런 시작과도 같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9.11 테러를 일으킨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 조직원들은 사전에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9.11 테러가 일어나기 3년 전부터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서 테러를 실행한다, 이런 방침을 세웠고요. 그리고 역시나 조직원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자, 일단 미국 내 민간 항공기를 탈취해서 조종, 폭파시키는 그런 작전이었기 때문에 실제 조직원들이 미국의 민간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되겠죠. 그만큼 숙련된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사마 빈 라덴은 서구권의 교육을 받고 서구권 문화에 익숙한 영어까지도 능통한 그런 엘리트 조직원들을 20명 정도 모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전 한편으로 참 대단하다고 느낀 게, 예를 들면 대한민국도 사실 훌륭한 독립투사분들이 계셨었잖아요. 자신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던져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을 하셨던 그런 정말 훌륭한 독립투사분들이 많이 계셨었죠. 그렇지만 9.11 테러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의 독립과는 좀 결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미국의 본토를 최초로 공격하고 정말 수많은 미국 시민들을 죽였다는 점에서 이슬람 세계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나라를 세우거나 어떤 자긍심을 가질 만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느낌이 좀 다른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똑똑한 서구권의 교육까지 받은 20명의 엘리트 조직원들이 기꺼이 자살 테러를 결심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정말 이슬람 극단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구나, 정말 맹목화된 그런 집단지성은 굉장히 무서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트 조직원들은 미국 내에 차례로 잠입을 하여서 심지어는 정말 대담하게 이 미국의 민간 항공기를 실제로 조종하는 훈련까지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 라덴이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할 동안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사실 이 9.11 테러 준비 과정 중에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서 테러의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정보가 분명히 미국에서도 노출이 됐었습니다. CIA라든지 FBI라든지 아니면 요르단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중동의 정보국에서도 이런 정보들이 노출돼서 미국에 제공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당시 냉전에 대한 승리의 도취였을까요? 미국은 아마도 세계 최강국인 우리 미국을 감히 누가 건드리냐, 이런 마인드로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 라덴을 얕잡아봤던 것이 아닐까. 실제로 FBI와 CIA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테러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내놓으라고 막 싸우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 같은 경우는 애초에 비행기 테러를 그렇게 엄청나게 강하게 의식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해봐야 인질극 정도 벌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 약간 미국이 방심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히 어떤 세력이 우리 미국을 건드리느냐, 거만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이 미국의 정보국 역시도 이런 테러가 미국의 본토를 직접 침공할 것이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상 초유의 미국 민간 항공기 4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테러범들에게 납치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13분 미국의 민간 항공기인 아메리칸 항공 11편이 모하메드 아타라는 리더를 비롯한 5명의 알카에다 조직원들에게 공중에서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납치 방식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했는데요. 사실 2000년대 초반 미국 같은 경우는 공항 검사가 철저하지 않은 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선 같은 경우는 더더욱 허술한 편이었는데, 그래서 액체가 든 물병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면도칼 또는 맥가이버 칼 같은 그런 작은 휴대용 칼이나 가위 같은 것들은 소지를 한 채 공항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알카에다 조직원들은 치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허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국내선 항공기로 맥가이버 칼이나 휴대용 칼을 소지한 채 자연스럽게 아메리칸 11편에 탑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하자 조직원들은 가장 먼저 어디로 향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조종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예전에 북한과의 문제도 있고 민간 항공기인 대한항공이 러시아 상공에서 폭발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보안이 어느 정도 철저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조종실을 잠가놓고 보안 강화를 했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당시에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국내선은 허술했기 때문에 조종실의 문을 잠가놓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냥 커튼만 쳐져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당연히 조종사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겠죠. 그리고 알카에다 조직원들은 그 무방비 상태의 조종실 순식간에 덮쳐서 가지고 온 작은 맥가이버 칼이나 휴대용 칼로 무참하게 그 아메리칸 항공 11편의 기장과 부기장을 살해하게 됩니다. 자, 이제 2명의 조직원이 새로 조종관을 잡고 운항을 시작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탑승석으로 돌아가 탑승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들, 비행기는 우리가 접수했다. 조용히 허튼 짓만 하지 않는다면 해치지 않겠다. 우린 지금 공항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마침 이 발언은 오전 8시 24분경 통신 노출로 인해 관제소에도 이 대화가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는 연방 항공국과 미 공군에게도 전달이 되었죠. 근데 왜 조치하지 못했냐?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핵심은 그래봐야 인질극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일단 워낙 짧은 순간에 일어난 발언이기도 했고 또 공항으로 돌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통상적으로는 비행기를 끌고서 인질극을 벌이는 게 일반적이지 그걸 가지고 자살 충돌을 하는 경우는 이제까지 거의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메리칸 항공 11편의 모든 교신이 끊기게 되고 뉴욕 상공 레이더에서도 그 아메리칸 항공 11편의 모습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의 오전 8시 46분 아메리칸 항공 11편은 갑작스럽게 뉴욕 상공에 나타나 제1무역센터와 그대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뉴욕 한복판에 서 있던 제1무역센터의 상층부는 완전히 박살나고 시커먼 연기가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일단 스마트폰도 없고 SNS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과 수많은 주요 언론사들은 당시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갑자기 비행기가 나타나서 정말 일상적인 그 오전 출근 시간에 아무 일도 없던 제1무역센터에 그대로 갑자기 충돌을 해버렸으니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도대체 저게 뭐지? 이게 현실이 맞나? 이런 분위기가 되었던 것이겠죠. 주요 언론사들 역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민간 항공기가 사고가 있거나 조종사의 실수로 인해서 세계 무역센터에 충돌을 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실시간 중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전 9시 3분 전 세계로 이 제1무역센터가 불타고 있는 것이 생중계되고 있는 가운데 화면에 또 다른 비행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화면에 포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는 제1무역센터를 지나서 그대로 제2무역센터에 충돌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와, 이거는 진짜 전무후무한 테러가 완성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두 번째 충돌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당시 실시간 중계를 하던 그 아나운서들조차도 화면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비행기와 그 충돌하는 제2무역센터를 보고 자신이 할 말을 잊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거나 자기도 모르게 욕을 내뱉는 등 정말 수많은 방송사고를 일으켰다고 알려져 있어요. 말 그대로 전 세계인과 뉴욕 시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보란듯이 제2무역센터로 비행기를 또 하나 충돌시켜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조직인 알카에다가 애초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노렸던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공포와 충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먼저 1무역센터를 충돌시키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그 방송이 송출될 것까지 예상을 해서 시간 간격을 두고 제2무역센터로 또 비행기를 충돌시켜버린 것이죠. 악랄하고 잔인한 수법이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하는데 뭐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이보다 더 확실하게 효과를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씁쓸하게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돌이 발생한 지 56분이 지난 오전 9시 59분 비행기 충돌과 또 2차적으로 비행기 충돌 이후에 비행기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에 의한 화재로
뜨겁게 불이 타고 있던 제2무역센터는 뜨거운 열기와 화재로 그 골조가 변형되고 녹아버리면서 결국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워낙에 크고 거대한 빌딩이었기 때문에 또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갑작스럽게 통째로 무너지는 것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특히나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 건물의 수많은 인명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있었던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의료진 한 300여 명은 건물이 무너지면서 모두 몰살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던 주요 언론사들 역시 건물이 급작스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당황해서 저 건물에 미리 폭탄을 설치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오보를 보내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10시 28분 간신히 버티고 있던 제1무역센터 역시 결국은 제2무역센터가 무너지는 충격과 더해져서 견디지 못하고 통째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1무역센터와 제2무역센터는 워낙에나 크고 높은 빌딩이기 때문에 이 빌딩 두 개가 무너지자 워낙에나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고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이 세 개 무역센터 부지 안에 있던 여러 다른 건물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 정말 아비규환 것 같은 상황이었겠죠. 그렇다면 왜 비행기 충돌로 크고 거대한 건물이 무너졌느냐? 세계 무역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미국이 자신들의 상징으로 만든 건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나름 튼튼하게 만든 건물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막을 수 없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무역센터 같은 경우는 내부의 어떤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철근의 간격이 좀 넓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돌시킨 비행기가 장거리 국내선이었기 때문에 기름을 충분히 보유한 그런 비행기였다고 해요. 이 비행기가 충돌할 경우에 그 기름을 많이 갖고 있으면 2차적으로 그 기름이 다 불타버리면서 훨씬 더 큰 충격과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충돌한 당시의 비행기의 각도인데요. 알카에다 조직원들은 비행기가 충돌할 당시에 비행기를 약간 비스듬히 사선으로 꺾으면서 세계 무역센터와 충돌을 하거든요. 당연히 사선으로 꺾이면서 강하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딪힌 세계 무역센터의 건물이 밸런스를 잃게 되기 훨씬 쉬워집니다. 밸런스를 잃고 변형된 건물은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그 무게를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세계 무역센터가 비행기와 충돌하면서 정말 미국은 전역으로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에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미국 정부는 비상상태를 선포하게 되고 모든 비행기를 회항시키고 모두 착륙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여전히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교신이 안 되는 비행기 2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메리칸 항공 77편이었죠. 관제소에서는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직감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오전 9시 37분 아메리칸 항공 77편은 워싱턴 DC에 있는 미 국방부 본부인 펜타곤의 서쪽 부분에 그대로 충돌하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세계 무역센터는 100층에 가까운 높은 고층 빌딩이었던 반면에 펜타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오각형의 형태로 퍼져 있는 낮은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비행기 충돌로 인해 펜타곤의 서쪽 부분이 일부 붕괴되긴 했지만 민간인 사상자라든지 건물 자체가 붕괴되는 일은 피할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 군의 상징하면 그 펜타곤이잖아요. 정말 오각형으로 특이하게 생긴 미래지향적인 건물이라고 할까요? 미국의 자존심과도 같던 그 건물이 직접 비행기 테러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미국과 미군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히는 상징적인 테러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신이 끊긴 마지막 항공, 바로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입니다. 그런데 이 항공편은 역시나 제일 늦게 납치가 되기 때문에 이미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한 이후였잖아요. 그래서 이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의 탑승객들은 휴대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이 항공 사태의 실체를 인지하게 됩니다. 다른 항공편 같은 경우에는 이 테러범들이 자기네들이 인지를 할 거니까 이제 공항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탑승객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가만히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대로 비행기가 충돌을 하는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진 건데요. 이 유나이티드 항공 93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비행기가 폭발할 것을 탑승객들이 알아차렸기 때문에 탑승객들의 영웅적인 저항이 시작되게 됩니다. 결국 이 5명의 테러범들은 탑승객들이 몸싸움을 벌이던 와중에 조종석의 완전 점거에 실패를 하게 되고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은 워싱턴으로 향하던 도중 펜실베니아의 한 광산에 그대로 추락을 하여 완전하게 폭발하게 됩니다. 아마도 알카에다 조직원들은 이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이나 또는 국회의사당을 노렸을 것이라는 게 정설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이 계획은 탑승객들의 정말 격렬하고 영웅적인 저항으로 실패하게 되고 2차적인 피해는 막을 수 있었던 숭고한 시민들의 희생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9.11 테러의 총 사망자 수는 2,996명,
그리고 부상자는 수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이 무역센터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정말 수많은 분진과 유해물질 이런 것들이 뉴욕 맨하튼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이런 유해물질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암이라든지 아니면 뭐 희귀성 난치병, 자잘한 각종 질환들에 걸린 시민들이 무려 7만 명에 이르렀다고 알려져 있어요. 엄청난 충격과 참혹한 결과를 맞이한 9.11 테러. 이 테러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테러리즘이라는 공포에 눈을 뜨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었나 춘닥터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